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왜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그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0.75%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무려 3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일본이 금리 좀 올린다고 왜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였을까요? 그 뒤에는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름부터 좀 어렵죠? 아무튼 이 현상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핵심 키워드 엔캐리 트레이드가 도대체 뭔지 그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요,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아주 명확해요. 일단 거의 비용 없이 일본에서 엔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유럽 채권, 심지어는 가상화폐처럼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막 사들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금리 차이랑 환율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더 이상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막 팔아치워서 빌렸던 엔화 빚을 갚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산을 팔고 빚을 갚는 대규모 청산이 한꺼번에 터지면 전 세계 주식시장, 외환시장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정말 컸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금융폭풍이 오지 않았어요.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잠잠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보통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 세상에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진 거예요. M달러 환율이 155엔대에서 157엔대로 오히려 올랐으니까요. 이건 뭐 교과서 공식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금리 인상은 사실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덜했고요. 둘째,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막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일본 금리가 여전히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본 기준금리가 0.75%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5%가 훌쩍 넘는 미국이나 4%대인 유로존에 비하면 이건 뭐 아직도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굳이 서둘러서 엔화빚을 갚을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당장의 위기는 피했지만 이야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길 앞에 서 있어요. 오늘 폭풍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 바닷속에 있던 괴물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대규모 청산 리스크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조용히 잠복해 있는 겁니다. 만약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이 문제는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가 알던 과거의 경제 공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예측이 힘들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게 되는데 시장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일본의 금리 인상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더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경제 교과서마저 통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나침반을 들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장 유심히 지켜볼 다음 변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